퇴근길 지하철 안. 흐릿한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도 정시에 퇴근하지 못한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가는 중입니다. 7월의 저녁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가방 속엔 방금 마트에서 사온 몇 가지 반찬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사려고 했던 품목은 더 많았지만 계산대 앞에서 그는 다시 몇 번이나 머뭇거렸습니다. 이건 다음에 사자. 조용히 스스로에게 중얼이며 장바구니를 줄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가격은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비싸졌을까요? 그는 올해로 56. 직장 생활만 해도 30해가 넘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대출도 어떻게든 갚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잔액이 줄어드는 통장과 계속 오르는 공과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 더 일하고 있는데도 남는 돈은 적어졌다고 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말이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흐름이 시작된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숫자와 이론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삶에서 시작된 이야기로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진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와 현실은 많은 중장년층이 체감하는 이 말에 점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며 집단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경제적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실질소득 상승률은 2% 안팎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명목소득은 늘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생활 필수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와 같은 기초생활비 항목의 상승률은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평균 장보기 비용은 5년 전보다 최소 20-25% 이상 증가했으며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은 누진제와 원가연동제 도입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물가만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역시 중장년층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를 넘기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46대 가구주의 부채 비중은 전체 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나 자산가보다는 내 집 마련을 겨우 끝낸 평범한 근로소득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필수 지출이 계속 늘고 부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삼중고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원책이 충분히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실제로 OECD 기준에서 한국은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산 양극화입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 가구의 24배에 달합니다. 이런 자산 격차는 단순히 부의 차이를 넘어 교육, 주거, 의료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도 시작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노력으로 좁히기 힘든 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정년을 앞당기는 기업 문화, 비정규직 전환, 확대 자영업 환경의 불안정 등도 중장년층의 소득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퇴직자 중 60% 이상이 자발적이 아닌 구조 조정 혹은 명예퇴직에 의해 직장을 떠났으며 이들의 재취업률은 4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수치와 흐름은 하나의 목소리로 귀결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안정이나 존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단지 불운이 쌓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뿌리,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시대의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지탱해온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정책 실패 때문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변화가 누적되어 온 결과일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 자체가 자산 축적과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의 급등과 금융소득의 집중이 개인의 근로소득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즉, 일해서 버는 돈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자산시장의 유동성이 쏠렸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간극은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아무리 일해도 서울집 한 채를 사기 어려운 현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노동을 통한 자산 축적의 사다리가 붕괴된 셈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정규직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계약직 파견직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전환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안정적인 소득 흐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소비는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는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기술 변화의 속도 역시 중장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특정 연령대의 노동자들을 일터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갈수록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고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존감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장년층의 많은 이들이 은퇴 시점을 앞두고 있지만 충분한 연금이나 노후 대비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지만 이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낀 세대로 불리는 50, 60대는 부모 세대의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면서도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미처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비와 주거비의 부담도 또 다른 결정적 요소입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수천만 원에 이르며 결혼과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마련 부담까지 고려하면 부모 세대의 재정은 거의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보다는 사회의 압력과 문화적 기대가 크게 작용합니다.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묵시적 의무는 세대 간의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의 성장 모델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고도성장기에는 빠른 산업화와 교육열 장시간 노동이 분명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력 약화, 내수 침체, 청년 실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중장년층은 어느새 성장에 주역해서 성장의 부담을 떠안는 세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면과 성실이 미덕이자 성공의 길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가치들이 체감상 보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는 기회를 독점했고 지금은 남은 게 없다고 느끼고, 중장년층은 우리는 모든 걸 희생했지만 지금 남은 건 피로와 불안뿐이라고 느낍니다.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이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고립감은 깊어집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현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경제 구조 노동시장 변화, 자산 양극화 복지의 미비 세대 간 압력과 기대, 그리고 문화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세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을 돌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무게는 우리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무게가 실제 중장년층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 아침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 58세의 김성자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퇴직한 이후 생계를 위해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통증이 느껴지지만 병원 진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루 일을 빠지면 소득이 줄기 때문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는 종종 한숨을 쉽니다. 어릴 땐 늙으면 쉬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50, 60대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안정적인 수입 없이 하루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런 현실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 심리적인 피로도 함께 쌓여갑니다.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변의 또래들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서로 기대기보다는 각자 버티는 삶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자녀 문제도 중장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 결혼 자금까지 부모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이 암묵적인 사회적 기대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 60대 가구의 소비 지출 중 자녀 관련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부 부모들은 노후 대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의 독립을 돕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면 정작 자신을 위한 여유는 남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부모를 돌보는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간병비, 심지어 장기 요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중장년층에게 2중, 3중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늙어가는데 아직 부모님도 모셔야 해요 라는 말은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도 돌봄이 필요한 연령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장년층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 60대는 우울감과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연령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사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도 독립하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물음이 아니라 일상의 외로움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묵묵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손주가 보내온 사진 한 장, 텃밭에 핀 작은 고춧꽃 하나가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 일을 시작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의 삶은 통계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실은 단순한 빈곤이나 소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에 대한 보상과 존엄 있는 노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중장년층은 그 보상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매일같이 조용히 자신을 다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방향을 꿈꿔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응답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조용한 이른 아침, 동네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서로 말은 없지만 들고 있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전해지는 온기가 있습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그래도 하루는 또 시작되네요. 누군가 건넨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건 대단한 성공이나 화려한 보상이 아니라 단지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작은 위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중장년층이 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 배경과 구조, 그리고 그 현실이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특정 세대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 구조의 변화, 자산 중심 사회의 전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복지의 미비 세대 간 책임의 정하,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의 이동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마주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아가려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엔 중장년층을 위한 재교육과 직업전환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노후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방식에서도 서서히 전환이 감지됩니다. 과거처럼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삶보다 적게 벌어도 안정된 삶. 혼자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카페에서 봉사하고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며 웃는 순간들 속에서 사람들은 작지만 분명한 만족과 위로를 찾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없을지라도 관계의 온기가 남아있다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나누는 일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라는 공감은 고립된 마음을 연결시키고 다시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이 무게는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해온 노력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지금껏 잘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벅차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긴 터널도 언젠가 지나가리라 믿습니다.